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의 청년 세대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민주당이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윤리감찰에도 나섰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막말 등의 논란을 일으켰던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그럼에도 이렇다 할 지지율 반등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죠.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위가 돌아가는 중간에 단타를 쳤다면 그건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도 않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거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멀다고 보여지죠. 네. 주식 단타하는 거 이거 여기 빠지면은 자기 직무 못한다. 완전히 그러니까 돈 넣고 돈 먹기식 투전판이에요. 근데 거기에 10억 가까이는 묻었다. 올라가면 막 올라가니까 엔돌핀 돋아가지고 흥분될 거고 떨어지면 걱정돼가지고 낙담이 될 거고. 예. 그건 직무 수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 내용이고 아시다시피 조사팀은 그 전체 거래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것 그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리감찰단에 넘어갔으니까 그 품위 유지 이용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면 거래한 시간이 대부분 뭐 새벽, 밤 오밤중 뭐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강하게 들죠. 원래 돈이 많던 사람은 잘 합니다. 이 돈을 안 보고 잘 하는데 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뭐 많아야 10억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재산이 10배가 불어나고 뭐 하루에도 막 1억 뭐 5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면 사실 폰을 손에서 놓기 힘들죠. 네, 꼭 8일 전이죠. 언론을 통해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었고 또 이상거래 움직임이 감지됐었다는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이 논란이 커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얼마나 됐을까요? 김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 이제 의원직 사퇴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네.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논란이 확대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선은 그 액수 내지는 규모가 너무 컸고요. 예. 처음에 알려진 게 60억 원 정도 최대 그 시세가 올라갔을 때가. 근데 이게 까면 깔수록 코인 그 액수가 더 불어나요. 네.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위믹스 80만 개 정도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127만 개까지 네. 늘었고 또 다른 종류의 코인 뭐 그래서 41개 종류의 코인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거는 네. 국회의원이 코인 거래를 한 게 아니고 코인 업자가 국회의원이 된 거다. 이게 이제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위믹스 코인만 해도 취득 경위가 대단히 석연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업비트에 있는 김남국 의원의 계좌만 해도 한때 80만 개 내지 127만 개의 위믹스가 들어있었다는 것인데 이 위믹스가 업비트에 상장될 시기에 네. 애초에 시초가가 개당 5천 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면 80만 개만 해도 5천 원씩 잡으면 40억이에요. 40억. 네.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이 밝혔던 뭐 주식을 팔아서 마련한 9억 8천만 원으로 코인 투자를 했던 거하고도 안 맞고 또 네. 그 주식을 팔았다는 돈은 고스란히 예금 증가액으로 불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위믹스 코인을 언제 얼마를 이용해서 취득한 것이냐.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상으로 받았다는 소위 에어드랍 뭐 이 얘기가 나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에어드랍은 이렇게 수십만 개씩 받을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위믹스 코인만이라도 언제 얼마씩
네. 취득을 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이 부분을 전혀 안 밝히고 있어서 의혹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죠. 네. 한대현 의원님, 그러니까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자기가 가진 계좌를 전격 공개했다면 이렇게 의혹이 더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판단도 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민주당이 아쉬워하는 대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네. 국민들께 사죄를 먼저 드려야죠. 왜냐하면 민생과 경제가 어렵고 살기도 팍팍하시고 특히 뭐 일본이 오는 7월에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그냥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삶도 힘들고 외부적으로는 이런 문제까지 쌓여 있는데 근데 또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 둘러싸이로 논란이 생겼다는 거는 저희들이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좀 송구합니다. 송구한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래서 처음 보도된 게 네.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연휴 시작이어가지고 아무래도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도 이걸 뭐 정리한다거나 입장을 내기가 바로 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을 알더라도 이제 어떤 국민들의 정서랄지 본인 지금 계속되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초기에 처음 대응을 할 때 정확히 본인이 모르면 입장을 뭐 바로 이렇게 SNS 통해서 내지 않고 좀 정제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한 나흘 뒤에야서야 이제 뭐 그 자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금 얘기를 하고도 또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조금 더 치밀하게 정교하게 해서 국민들께서 의혹 가지실 내용들, 그러니까 자금을 어디에 했고 언제 어떤 이런 코인을 샀는지를 네. 보다도 정확하게 많은 내용을 공개를 하고 그거 못지않게 국민들께 좀 마음을 다치게 한 부분 사과를 하고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대응을 좀 자제하라, 좀 진상이 파악되기 전까지 이렇게 자제하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초기에 어떤 설명을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다만 이제 뭐 누가 이제 그렇게 김남국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무처에서는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이제 뭐 사무처에 계시는 의원들께서 알아보는데 다만 이런 얘기는 아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처음 대응할 때 정확하게 그리고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들은 갔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저희들도 좀 아쉬운 게 이제 나흘 정도인가요? 사흘 있다가 그 입장문 냈는데 그 입장문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13페이지에 달하는 입장문을 냈음에도 네. 계속 논란이 이어지니까 뭐 당 입장에서도 좀 곤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관련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었는데 그중에서도 몇 가지 의혹들 좀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김 의원이 무슨 돈으로 코인을 샀는지 특히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경위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에어드롭 방식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마케팅을 위해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을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 의원은 이거 황당무계하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게 에어드랍을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래서 저도 들더라고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네. 않았다 얘기하는 것은 근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초기 투자 비용이 나와야죠. 본인의 설명이 나와야죠. 네. 근데 그 설명이 없어요. 지금 당에서 조사를 한다는 진상조사회가 밝힌 얘기 보면은 현재까지 밝힌 내용 봐도 4개 이상의 벌써 코인 지갑이 있다는 거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네. 자료가 생각보다 방대해서 그 규모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60억 원 이상의 코인 규모가 훨씬 더 상회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선별적 해석, 선별적 설명, 말하자면 본인이 선택적으로 유리한 것만 설명을 하고 네. 불리한 지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중에 투명하게 다 공개될 것. 불법은 없었다. 사실 이거는 김남국 의원도 법조인 아닙니까? 네. 법조인의 용어가 아닌 거죠. 지금이 우리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문, 그다음에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취재에서 나왔던 질문 이런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야 되는데 본인이 불법은 없었으니까 일단 기다려 보십시오라는데 그렇다면 돈이 어떻게 투자해서 규모를 얼마 갖고 있었고 지금 오히려 네티즌들이 다 실시간 거래 내역을 털고 있는 상황에서 네. 본인이 과연 저렇게 말로 지금 얼마나 저는 이걸 거기 갈 수 있을지 더더 불분명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김 의원이 지금 보기에 그 지금 의혹받고 있는 게 지금 이런 부분을 넘어서 저는 정치자금법 위반도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말하자면 뇌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이신가요? 정치인의 계좌에서 돈이 입출금이 쪼개기든 뭐든 나갔다고 그러면 정치적인 의혹이 있다고 검찰이 보는 게 또 맞습니다. 그리고 조세 포탈에 이것도 의혹은 없는지. 그다음에 정말 또 혹시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강 사장 때 매입하고 그다음에 폭락 직전에 팔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가는 의혹의 화살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는 과연 김 의원이 이렇게 쪼개기 설명 혹은 선택적 설명으로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네.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조만간 조국 전 장관 했던 것처럼 국회에서 기자들 다 불러다 놓고 기자회견하면서 본인이 1박 2일 하든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건 입증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코인 황제, 코인 왕 이런 얘기하면서 본인이 의원직 사퇴까지 갈 수 있는 저는 기로에 섰기 때문에 본인의 설명 여부가 이 사안의 진정성, 그러니까 진화 여부에 달렸다 생각합니다. 네, 방금 미공개 정보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 의원이 투자한 종목들, 특히 그 위믹스 코인을 처음에 산 다음에 팔고 나서 또 다른 코인을 샀다고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 코인마저도 신생 코인, 그러니까 소위 잡코인으로 알려진 종목인데 이거를 거의 뭐 몰빵 투자를 하는 네. 것이 가능했겠느냐, 이게 네. 미공개 정보가 없이 이런 투자가 가능하냐라는 의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앞서 그 참고 동영상에서 그 전문가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의 재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규모를 투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앞서 말씀하신 새로운 그 게임 코인에게 지금 몰빵한 돈이 약 30억 가까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 공개된 재산이 10억 좀 넘는 재산 네. 말고 그럼 이 돈의 값, 이 30억이라는 이 코인을 구입했을 때의 그 자금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본인의 재산이 지금 10억 정도 내외인데 30억이 몰빵을 하는 상태라면 우리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까? 제대로 떨리죠. 일을 할 손이 수 있을까? 덜덜덜덜 떨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위 말해서 국정의 모든 것을 최우선적으로 임해야 되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직무에 상당히 이 뒷전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네. 저는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구 용어로 이야기하면요. 저 트리플 플레이를 지금 범한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트리플 플레이라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삼중살이에요. 좀 세 명의 야구에서는 나오지 않는 진짜 플레이죠. 잘 나오지 않는 건데 예를 들면 1루와 2루의 주자가 있고 타자까지 한꺼번에 죽는 세 명이 죽는 바람에 위니까 지금 하나의 이닝이 바뀌는 해가 바뀌는 그러한 국민이 전환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는요.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이 의혹 때문에 진보진영이 또다시 도덕성의 강 속에 늪 속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김남국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주목받은 이유는 사실은 조국 사태 때 그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면서 그 강하게 이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조국 사태가 뭡니까? 소위 말해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오늘 뭐 지금 신문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에 서민인 척, 정의로운 척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럼 다시 또 진보진영이 내로남불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김남국 의원이 소위 말해 30대 의원이었잖아요. 네.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어제 청년 정치인들이 나와서 자진 사퇴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앞으로 향후 총선에서 그럼 젊은 피, 새로운 피 수혈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는 민주당, 자신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이 자칫 잘못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얘기해서 기성전 검찰이잖아요. 이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공작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 전에 그러니까 검찰부터 비난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준석 전 대표는 왜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 전에 왜 상대부터 안 따지냐는 식의 논리, 어법들이 사실은 민주당의 민낯처럼 지금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삼중살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좀처럼 우리 차 의원님이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해 주셨는데 김 의원님. 그런데 오늘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페북을 통해서 SNS 메시지를 통해서 이거 뭐 허위 보도가 너무 많다. 나 이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내놨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혹시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이제 도덕적 윤리적 문제인데 이걸 내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태도가 과연
어느 정도의 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엔 이 사안은 좀 그 조사나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뇌물죄의 성립 여부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처음에 위믹스 취득 자금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거를 만에 하나 무상으로 받았거나 아니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비상장인 상태에서 아주 저가로 취득을 했다면 네. 그 이후에 의정 활동을 통해서 뭐 코인 거래 대금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걸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고 또 대선 과정에서도 NFT를 이용한 무슨 소위 이재명 펀드의 뭐 작업에 참여하고 뭐 그리고 게임 머니를 가상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아주 중대한 어떤 혐의점에 대해서 네. 해명을 하는 게 먼저인데 그 해명은 지금 안 하면서 본인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고소하겠다 이거는 네. 전혀 공인으로서 공직자로서의 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에 비유하자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형태는 마치 그런 거예요. 주식 투자를 수십억을 하는 사람이 이른바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우량주는 한 주도 없고 네. 네. 작전주로 소문난 종목만 수십억씩 들고 있는 이런 행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없고 네. 그나마 들어본 코인이 위믹스고 나머지는 정말 이런 코인이 있었나 싶을 네. 정도의 못 들어본 코인만 수십 종류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 보유 행태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의심을 충분히 받을 만해요. 그렇다면 해명이 먼저죠. 네. 법적 대응을 운운할 게 아니고. 네. 네. 지금 김용남 의원이 지적해 주신 부분, 만약에 이게 무상 제공이었다면 김남국 의원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입법 로비 의혹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해 충돌 논란을 넘어서 이거는 뇌물에 가깝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일단 저희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크게 투 트랙으로 두 방향으로 지금 이제 조사를 네. 할지 뭐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진상 조사팀이 있지요. 거기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다수가 지금 합류를 했습니다. 네. 합류해서 실제 거래에 지금 여기 제기되고 있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이런 네. 부분들을 살펴볼 거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해 충돌에 국회의원으로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지가 없는지 그것도 좀 꼼꼼히 살펴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회 상임위 활동 중이랄지 네. 국회 활동 중에 이제 코인을 거래했다는 또 의혹도 나왔잖아요. 네. 그건 이제 우리 당대표께서 긴급하게 지시를 해서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가 있는지를 빨리 감찰을 해봐라. 뭐 그 감찰은 제가 볼 때는 진상조사팀은 내용도 분량도 많고 그다음에 꼼꼼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윤리감찰의 경우는 뭐 영상까지도 있고 하니까 김 의원을 통해서 소명을 듣고 하면은 예. 그거는 의외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김 의원께서 뭐 며칠 뒤에 사과한 부분은 좀 아쉽다는 부분을 했지만 지금의 김 의원의 이런 방어권 자체를 물론 뭐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면은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전체를 매도하는 거랄지 전체를 공격하는 거는 좀 과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처음 나온 얘기가 불법 무슨 대선 자금 얘기 나왔는데 사실 그건 너무 얼토당치 않지 않습니까? 네. 전체 인출한 액수가 440만 원입니다. 440만 원가에 대선 치를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불법 로비 의혹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뭐 검찰도 지금 영장을 2번이나 쳤는 게 기각되었습니다. 네, 네. 그거 보면은 검찰도 제대로 소명을 못 하고 있다고 현재까지는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의혹들이 많은 언론과 그다음에 전문가라는 분들의 말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김 의원 입장에서도 이미 대국민 사과도 했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하는 부분들은 최소한 알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생각은 또 네, 해봅니다. 차재원 예, 오늘 뭐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이 또 해명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예.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임 코인을 현금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게 공동 발의자로 지금 김남국 의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자신이 게임 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용기 의원 이야기는 바로 게임 코인을 현금화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위한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게임 코인을 현금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용기원하고 말을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김남국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불법 로비 의혹은 없었다. 그거 네. 말고도 근데 뭐 가상화폐 그래서 과세 제가 유예 드리고 싶은 법안이라든지 이야기는 여러 가지 그거예요. 그래서 법안들이 오늘 있었는데요. 그 자신이 또 반박문을 냈어요. 김남국 의원이. 근데 본인이 첫 번째가 그러니까 불법 로비 의혹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정말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은 그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상당수의 지금 가상화폐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예. 이걸 갖다가 유예하는 법안에 동의를 했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소위 말해 이해 충돌이 하고 분명히 지금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본인은 투명하게 거래를 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투명하게 다 드러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자신의 전자지갑을 상세하게 이렇게 공개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신이 해명 자료로 내놓은 전자지갑 중에 이 남은 액수의 소수점까지 누군가 전문가들이 파악해서 일치된 전자지갑을 찾아내서 네. 따져봤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투명하게 자신은 이 지금 거래를 했다고 하지만 불거진 의혹 중에 가장 심각한 의혹이 회기 도중에 국회의원이 상임이나 본회의 도중에 이 지금 국정에 네. 전념하지 않고 그때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했다는 대목에 대해서 오늘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네. 세 번째, 본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난 크게 손해봤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국민들이 크게 손해본 부분 지금 따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지금 30억이라는 그 큰 돈을 몰빵했을 경우 네.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왔고 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충실했느냐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네.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늘 또 재차 지금 해명한 부분이 정말 실망스럽다. 네.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게임머니를 환전하도록 한 법안 내용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간접적으로 환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네. 것으로 보여요. 직접적은 아니지만 요거를 우회적인 예. 방법을 간접적으로는 그 길을 열어놨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한때 그 P2E라고 해서요. 네. 그러니까 플레이 투 어언이라고 해서 게임을 통해서 획득한 게임 머니.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거를 게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외국에서는 그게 가상화폐와 연계돼서 가상화폐는 코인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네. 그 가상화폐와 연계된 게임 머니를 허용을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김남국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 내용을 보면 게임 머니를 가상화폐로 정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머니를 실제 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한 단계 건너서 그게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게임 머니와 연계된 가상화폐를 네.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소위 상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 그러면 그게 한 단계를 거쳐서 결국엔 금전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절대로.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건 앞에서 이제 차재원 교수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한동훈 장관 청문회 그리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도 김남국 의원이 투자를 한 정황이 알려져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분석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 적이 있는지. 내 딸이 이모 썼어요. 위원님,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네, 당시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요. 그때 당시 기억 많이 하실 겁니다. 김남국 의원이 소위 이모 논란, 그러니까 이모 씨 교수를 이모 고모할 때 그 이모로 착각을 해서 질문을 하는 엉뚱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지금 이 코인을 투자하느라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합리적 의심인 거죠. 네. 사실은 근데 제가 보더라도 이 문제는 그 코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이제 주식처럼 일반 장이 오전장, 오후장이 없이 24시간 돌아가는 장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표현을 얘기하면은
영혼을 팔아야 한대요. 왜냐하면 24시간 집중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갑자기 돈이 불러졌다 떨어졌다 하는 게 등락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사람이 영혼을 거의 몰빵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예. 김남국 의원 여기에 지금 수십억 원의 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24시간 동안 사실 자신의 어떤 일상보다도 오히려 이 코인의 이 등락폭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저 장면 보면서 그때 국민들이 많이 의아했을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사실 문제가 아니라 아니 이모 교수를 어떻게 이모라는 것으로 이렇게 네. 그것을 착각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사실 그렇다면 보좌관이 만들어준 자료든 뭐든 그렇죠. 네. 이걸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그냥 딴 거 하다가 이게 나오니까 자기 순서가 되니까 이걸 이모로 읽은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게 황당한 일 이것뿐입니까? 뭐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로 착각하는 네. 사실 우리가 이거는 기본 상식만 있으면 착각하지 못할 이유들을 의정 활동 자리에서 국회 상임위 자리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제가 보기에 김 의원이 사실 그 코인 이제 거래 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니까 김 의원은 나 화장실에서 했어요. 네, 상임위 회의실에서 했다. 회의실에서 했다는데 네. 아니 그렇다면 그게 면죄부가 됩니까? 네. 저는 국민이 세비를 주고 선량으로 뽑아서 의정 활동 시킨 거는 24시간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우선 활동하라고. 네. 그래서 그게 공직자의 윤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은 그것을 당당하게 나는 내가 화장실에서 했고 상임위 회의실에서 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저는 이제 거래 내역 보면 나오겠지만 수천 건 했다는 예. 얘기는요. 제가 네. 보기에 낮밤이 없이 했고 회의 중에도 네. 발언만 빼고는 아마 발언하는 시간만 빼고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이게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네. 화장실 운운하고 회의실에서 내가 쉬는 사이에 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정말 국민을 좀 조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한 장관 법무장관 청문회 때는 김남국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가 2시간만 자고 자료를 많이 봐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2시간만 잔 게 이 코인 거래하기 때문에 이 2시간밖에 못 잤었던 건 아니냐라는 이제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뭐 이제 거래 내역과 시간들을 보면 그렇게 네티즌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직업 윤리 측면에서는 상당한 그 비난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 옆에 있는 우리 차 교수님까지도 예. 거칠게 공격을 하셔서 이제 저는 뭐 편이 없으세요. 네. 뭐 편을 나누자는 건 네. 아닙니다만은 그런 말씀들 뭐 그런 이른바 네티즌들 불만들이랄지 얘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뭐 저 당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김남국 의원도 같이 겪어보고 같이 정무직 당직자 일을 해봤는데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까지 무슨 밤새 코인을 했기 때문에 2시간 한다는 게 그렇게 의정 활동 안 했다 2시간 동안만 일했다는 게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김남국 의원의 성실성은 나름 또 평가받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지금 영상들과 이 네티즌들이 추적을 하고 전문가의 추적을 해서 그 시간대 거래를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심각성이라고 할까요? 국민들 보실 때 정서상 이제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제 긴급하게 당대표가 긴급 지시를 해서 윤리감찰. 땡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볼 겁니다. 네. 하면은 이제 진위는 뭐 머지않아 나올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김 의원도 이제 소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다만 수많은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는데 과거에 뭐 그런 거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이제 뭐 자녀의 입시 의혹들 관련된 나왔을 때 마치 불법적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해서 나왔던 이른바 사모펀드 의혹이었습니다. 그 보도뿐만 아니고 이거는 중재에 해당된다 해가지고 그 수많은 보도와 함께 결국 재판까지 가고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까지 재판 갔습니다만 1심에서 이 대목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모두 무죄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거 좀 분리해가지고 보면은 분명히 국민들께서 속상하고 상처받을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도 사과를 했고 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지금 똑같이 오늘 또 입장을 냈듯이 분명히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다. 예. 자금 소명은 다 된다. 계좌도 실명으로 모두 거래를 이루어졌다. 그러면 좀 구분해서 볼 부분들. 이게 혼재되다 보니까 이제 과도한 보도들도 많이 나온 거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시간이 듭니다. 조금 지나면서 아마 이게 더 정교하게 정돈이 되겠죠, 그죠? 정돈이 되고요.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예. 조 장관 그때는 그 펀드 투자를 하면은 이건 공직자로서 어마어마한 문제를 삼았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에서도 그 무혐의가 예. 나왔듯이 그래서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 중에도
시시비비를 좀 가릴 부분들이 있지 네.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사실은 요건 지금 김남국 의원과는 조금 주제가 어긋납니다만 조국 사모펀드가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조국 사모펀드를 최초로 밝힌 당사자로서 네. 제가 짧게만 말씀을 네. 드리면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만 짧게 좀 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당시 조국 펀드를 통해서 코스닥 상장 업체인 WFM이라는 소위 껍데기 회사를 사들여서 비상장 회사하고 합병을 하려는 준비를 그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동안에 했던 겁니다. 그 준비 작업은 다 끝났어요. 양쪽 회사의 그 사업의 범위까지 다 맞춰놨었습니다. 그러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그 합병 결의는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이런저런 의혹들이 불거졌는데 네. 이건 사실상 공직자로서 할 수 없었던 행동인 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소한 자본시장법의 어떤 위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왜 큰 덩어리가 기소가 안 됐느냐? 합병 결의를 못했어요. 그때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의혹이 터지면서 준비는 다 해놨는데 네. 결의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수에 그쳤던 부분이고 그 미수법 처벌 규정이 없는 부분입니다. 네, 공직자 직업윤리와 관련한 네. 문제였다는 걸 말씀하시죠.